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혼모노는 근데 음료는 뭔가 더 나오려나 싶은데 갑자기 약간 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저만 안 읽은 것 같은 책 2권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윤아 작가님의 혼모노이고, 두 번째는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입니다. 이 2권의 책이 엄청 핫했잖아요. 진짜 이제는 저만 안 읽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몇 개월간 베스트셀러인 책들인데, 왜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막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거 저만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면 약간 서운한 감정? 이 재밌는 거 나 빼고 다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들면서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세상한테? 그래서 이 책도 사실 주변에서 재밌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더 서운해질까봐 이제는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2권을 후루룩 읽어봤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아직도 이 2권을 안 읽어본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책을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추천이냐 비추천이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혼모노는 추천입니다. 근데 급류는 추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혼모노에 대해 먼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급류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살짝 뒤로 이동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혼모노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혼모노는 총 7개의 단편이 실려있는 소설집이고요. 일단 제가 혼모노를 읽으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되게 소재들이 요즘스러워요. 요즘스러운 소재들을 엄청 속도감 있게 쫙쫙쫙쫙 전개해 나가는 느낌? 그 서사들이 다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스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재미교포 3세가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광화문 쪽에서 길을 잃습니다. 휴대폰도 방전돼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 멀리 보니까 막 성조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뭔가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갔다가 태극기 부대에 휩쓸리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표제작인 혼모노 같은 경우는 30년 경력의 무당과 그 무당의 바로 앞집에 이사온 고등학생 신애기 무당 사이의 어떤 갈등을 다룬 소설입니다. 그 되게 유명한 소개글 있잖아요. 혼모노 박정민 배우가 소개한 넷플릭스 왜 보냐, 혼모노 보면 되지 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약간 진짜 좀 요즘의 어떤 컨텐츠를 보듯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너무 즐겁게 잘 읽었고, 특히나 제가 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소설은 이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 라는 소설인데요. 주인공인 나는 이제 김곤이라는 그 영화 감독의 완전 열렬한 팬이에요. 근데 이 김곤 감독이 촬영장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어떤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대중들의 좀 질타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 나는 김곤 감독을 계속 응원하는 인물이에요. 이 주인공 나도 가끔씩 싶은 순간들도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론쯤에 이르러서는 GV 현장에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좀 깨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 현대 한국 문학이 좋은 이유가 내가 일상을 지내면서 접하는 어떤 소재들, 그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엄청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현대 한국 문학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 길티클럽에서도 저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소설 다 재밌게 읽었는데, 사실 그런 후기들도 많더라고요. 뭔가 너무 급하게 이야기가 끝나는 느낌이다.
근데 이걸 읽고 보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몇몇 단편에 한해서는 이야기가 엄청 좀 급 마무리되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의 집과 메탈. 저는 구의 집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뭔가 더 나오려나 싶은데 갑자기 끝나더라고요. 뭔가 몰입하려는데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구의 집이 좀 아쉬웠고, 메탈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그냥 전개되다가 마는 느낌? 하지만 그냥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각각의 소재들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어서 이 책은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사실 책 읽을 때 이 책 귀퉁이를 엄청 많이 접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나 되게 멋진 문장이 있으면 이걸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접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안 접었어요. 제 기준 막 읽으면서 우와, 이 문장 미쳤다, 이 문장 너무 좋은데?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성혜나 작가님의 그 인터뷰를 막 찾아봤는데 그 중에 약간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조금 이해가 갔는데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한때는 문장에 대한 고민이 컸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미문보다는 정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욕심을 부리며 미문을 쓰다 보면 서사의 힘이 약해지기도 한다. 되도록 정확한 문장을 쓰자는 주의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사적인 멋들어진 문장을 쓰시기보다는 이 서사에 집중한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다들 다르실 것 같은데, 뭔가 나는 멋진 문장을 수집하는 게 더 좋아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은 살짝 기대에 못 미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야기들이 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는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금류입니다. 이 책 소개에 앞서서 일단 저는 정대건 작가님 너무 좋아하고, 그 정대건 작가님의 전작이었던 GV 빌런 고태경 진짜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그거는 뭔가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말이 길어지는 걸 보니 조금 죄송스러운 후기를 들려드릴 것 같은데요. 각설하고 이 금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 장편소설이고요. 그 주인공인 해솔이와 도담이라는 여자아이는 진평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고, 저는 그 진평이라는 지역을 가평을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뭔가 해마다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러 오고 그런 물과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담이가 살고 있었고 해솔이와 해솔이의 어머니가 이 진평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담이와 해솔이는 처음 만났는데 서로 조금 사랑에 빠지게 돼요. 서로가 약간 첫사랑 상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해솔이와 도담이가 서로에게 약간 사랑에 빠져서 뭔가 그 사랑을 좀 키워나가려던 순간, 도담이는 아빠를 잃게 되고 해솔이는 엄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졌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둘이서 우연한 기회로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또 사랑을 조금 열심히 이어나가 보다가 또 헤어지게 되고, 30대가 돼서 또다시 재회하고 결국에는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이 금류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순간들, 아프고 슬픈 순간들이 내 삶에 찾아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류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제 친구가 저한테 금요 어땠어? 나도 읽어볼까 하는데 괜찮아? 추천해? 라고 물으면 저는 제일 먼저 그 친구가 뭔가 사랑에 상처받은 적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좀 사랑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친구다 라고 하면 이 책은 절대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한 책이라고 하면서 왜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추천을 못 해주냐 라고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릴 때 이 도담이는 아빠를 잃었고 해솔이는 엄마를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느 날 도담이네 아빠와 해솔이네 엄마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진평강에 떠내려 왔다.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해솔이는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도담이는 엄마랑 아빠가 다 있고 도담이네 엄마는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솔이네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고 도담이네 아빠와 해솔이네 엄마가 결론적으로는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평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 진평강 급류에 휩쓸리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좀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저는 뭔가 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책에서 불륜으로 시작을 한다? 에이, 아니지. 뭔가 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밤에 진평강에 어떤 어린아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도담이네 아빠와 해솔이네 엄마가 함께 그 급류에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설정이 좀 굳이 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 책이 얘기하는 사랑에 좀 설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도담이와 해솔이가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를 좀 반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0대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회를 하던 시점에는 이 도담이에게도 그 당시에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해솔이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옆에 함께 해줬던 연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0대에 이 해솔이와 도담이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다시 재회를 하게 되면서 뭔가 각각의 연인에게 너무 통보식으로 이별을 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엥? 약간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담이의 그 시절의 남자친구와 해솔이의 그 시절의 여자친구는 그냥 이용당했나? 이 둘의 사랑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라는 생각에 몰입이 계속 안 됐어요. 사랑을 얘기하는 책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쉽게 끊어내는 그런 장면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뭔가 내 삶에 닥치는 어떤 이 급류 같은 고난들, 하지만 사랑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인물한테는 급류 같은 사랑의 상처를 주는 그런 책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친구가 이 책 추천해? 라고 하면 제 남자친구랑 예전에 뭔가 그런 일이 있었나? 좋아하던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었나? 있었으면 절대 비추천.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약간 책을 비추천하는 감상만 드린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문장들이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하나만 읽어드리면 그때 생각했어. 누군가 죽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을 향해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랑이란 말을 발명한 것 같다고. 그 사람에게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을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만든 것 같다고.
좋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어떤 좋은 문장들도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사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몰입의 방식, 뭔가 이 책이 던지는 주제와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설득이 되어야만 온전히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렇게 비추천을 드리기는 했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책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책,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 2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봤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책을 들고 한번 다시 찾아와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